하이로 엣지관 사원님입니다. 카우 좀비 인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금 전 영상에 이어서 이 영상을 또 하나 업로드하고 제가 취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찍을 주제는요. 바로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방법입니다. 흑수저가 어떻게 금수저가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되게 그냥 기대 안 하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앞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찍었지만, 저는 부자이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런데 흙수저에서 부자가 된 케이스도 진짜 봤어요. 이건 제가 그냥 어디서 그냥, 야, 누가 그렇더래가 아니라, 제 정말 가까운 지인이 그렇게 된 거를 제가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게 된달까? 그렇죠. 제가 그 영상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말만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겪고 느낀 거, 간접 경험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 그리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실천하진 않아도 실천을 해봤던 게 있는 거, 그런 걸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제 말이 검증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도 어쨌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사이비하고 진짜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모르실 텐데 사이비는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모르는 거를 경험했다고 하는 걸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거를 경험했다고 하는 게 사이비고, 찐 종교는요, 자기가 경험한 걸 믿는 게 종교예요. 그 종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하느님 뵙고 왔다, 뭐 진짜 하느님으로 인해서 뭐 완치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믿는 거겠죠. 아니면 그게 뭐 심리적 위안이 돼서 마음의 안정이 돼서 믿던가. 아무튼 이야기가 좀 너무 삼천포로 빠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재빠르게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흑수저 분이 성공한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알고 지내던 그냥 오빠 동생 사이였어요. 뭐 썸도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오빠가 뭐 이렇게 홀 어머니랑 살고 계시고, 차가 거의 이제 완전 허름하고 굉장히 진짜 오래 타고 다녀서 약간 조금만 더 있으면 폐차 될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차를 타고 다녔었죠. 그런데 그분이 거의 아마 2년인가 3년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로부터 알게 된 날로부터 한 3년 이내로 성공을 했어요. 크게. 소문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진짜 몇백억 벌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벌었냐면 의류 쪽인데, 의류를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에서 원단인가? 아, 정확히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브랜드 일 쪽을 한 게 아니라 동대문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옷 파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옷 파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도소매도 했겠지만 좀 다른 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그런 건데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진짜 여자친구도 생겼고요, 그 오빠가. 그리고 차도 외제차로 여러 대 올리고, 이제 자기가 성공을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자기의 성공한 그 사진들 증거물로 막 쫙쫙쫙쫙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진짜 완전 성공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뭐 저는 이제 코인을 빚져서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코인이
유망하지 않다는 뜻은 그렇다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없는 돈으로만 하는 걸 추천하는데 제 지인이 코인을 했는데 이제 뭐 컴퓨터나 그런 쪽을 잘 아나 봐요. 컴퓨터랑 그런 쪽을 빠삭하게 잘 아는데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남들보다 빨리 알았나 봐요. 컴퓨터나 그런 쪽을 잘 알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니까 빚을 져서 이제 자기가 이거에 몰빵을 해야겠다 간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 카드로 대출을 받으시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몰빵해서 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코인이 급상승을 할 시점에 100억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내려앉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꽤 몇십억은 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좀 뭐 다양하죠. 뭐 이런 사례들이. 그리고 또 이 사례 말고도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이렇게 가는 게? 그 특징이 첫 번째, 목숨 걸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쉬울 거 없는 그 금수저와 달리 아무래도 이제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있고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근데 이걸 향해서 막 이렇게 달리는 거죠. 진짜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막 더 이상 잃을 거 없어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달리시다 보니 어떻겠어요. 그래도 뭐라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살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자기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흑수저고 금수저고 뭐 누구고 뭐 다이아건 뭐 스테인레스 수저건 다 필요 없고 진짜 제일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러려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게 기본이긴 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만의 무기가 있느냐. 그거죠. 그 코인 빚져서 투자하신 분은 이거다라는 확신이 왜 들겠어요? 내가 그걸 잘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남들은 에이 저게 뭐 코인은 뭐 장난감이잖아. 저게 누가 산다고. 이럴 때 이제 한 거죠. 잘 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무기죠. 컴퓨터 쪽에 빠삭했던 게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플러스가 됐던 케이스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 옷을 자체 제작한 브랜드를 팔았던 그 오빠는 어떤 센스가 있는 거죠. 디자인적인 센스라든지 그리고 또 밑바닥에서 워낙 그 굴렀으니 거래처들 다 알 것이고 옷이 어떻게 제작되고부터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뛰어들어서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둘을 보면서 노력이 중요하다. 아, 물론 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내가 일단은 뭘 해야 뭐를 던져서 해야 그게 그래도 뭐 결실이 오든 안 오든 메아리 칠 거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한테 답변 줄 사람이 없잖아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완전한 자수성가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수성가가 부모님이나 뭐 크게 도움을 안 받았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게 고객이 됐든 거래처가 됐든 혹은 귀인이 됐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스스로 잘해서 성공한 거야 이런 거는 이런 자수성가 태도는 저는 그게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 잘났어 이게 겸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무슨 남의 도움을 안 받고 오로지 나 혼자 이렇게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시작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부모님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어릴 때 꿈도 각자 다르잖아요. 뭐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 어쩔 수 없고 다름에서 오는 불공평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작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끝이 불공평하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또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난 건데
내가 처음에 부자로 태어났다고 죽을 때도 부자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나중에는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부자였다가 가난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자신의 위치는 변동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인생 영화 중 하나가 있는데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위치에 대한 어떤 관련된 영화인데 더 플랫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그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고 제가 막 어디 커뮤니티든 어디든 그 영화 정말 강력 추천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인타임 또한 정말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타임 영화 보는 순간 새로운 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저만의 어떤 확신이 조금 되게 긍정적으로 된 순간이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받았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이 두 가지 영화를 시간이 나실 때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채꾼 우시지마라는 그런 만화책이 있어요. 그것도 시간 날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만화책이 되게 양이 되게 많다 보니 시간이 안 되시면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영화 정도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그냥 두 시간 뭐 몇 시간 지났다 이게 아니라 뭔가 내가 깨닫는 바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그게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뭐가 됐던 내가 깨닫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다들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들 결실을 잘 맺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좌절하거나 부정적으로 한없이 생각하면 누구 손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냐면 자기 손해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저는 밑바닥으로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안 되면 어쩌지 보다는 우리가 밑바닥으로 갈 거를 제일 걱정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 심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든 병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주변에 변화가 많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저희 엄마 지인분도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번 달 되고 돌아가셨고 정말 갑자기 그리고 저도 하던 일 중에 갑자기 새로 시작한 게 있고 갑자기 안 하게 된 게 있어서 저 스스로도 놀랬어요. 저 스스로도 되게 놀랬는데 뭐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다들 이렇게 혼돈의 카오스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다들 그런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도 즐겁게 살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부자 되세요.